심판이 다가오자 정치권이 촛불과 태극기를 앞세워 대결전에 나섭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기각을 막자며 촛불을 높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도 촛불 총력투쟁을 외치네요. 촛불로 일어섰던 이재명 성남시장 다시 촛불 전선에 앞장섭니다. 반대편에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태극기 바람에 상승세를 탑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태극기 부대의 선봉에 섰고 윤상현 의원은 보수층 단결을 외칩니다. 중간에선 안철수 전 대표는 헌재를 흔들지 말라고 독자 목소리를 냅니다. 촛불과 태극기 대회전에서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네, 오늘의 정치 속보기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주말이 토요일이 말이죠. 네.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날씨도 무척 추울 텐데 도심은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촛불 대 태극기 그렇죠. 두 집회가 열리는데 특히 민주당이 지금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뭐 추미애 대표가 모든 의원들 다 와라.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해라. 그러니까 정말 총동원령입니다. 네. 네,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리게 된 거는 역시 한 세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동안 탄핵은 100% 확실하다 했는데 뭔가 탄핵이 100% 확실하지 않아졌다. 뭔가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될 경우에 혹시나 모른다. 그러니까 이 헌재를 촛불로 단도리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 두 번째는 역시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안희정 견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사실 촛불 때는 약했어요. 근데 촛불이 잦아드니까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역시 촛불로 밀고 나가면 안 지사 힘이 쭉 빠질 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시 타오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제3지대 때리기입니다. 지금 손학규 의장이 합류하면서 제3지대가 그래도 조그맣게라도 뭔가 텐트를 치고 타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이니까 불씨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탄핵 국면 때 안철수 전 대표 확 떨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촛불로 밀어붙여서 3지대 텐트 무너뜨리자.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뭐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 그리고 또 정우택 원내대표까지 이제 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렇죠. 태극기 집회도 그럼 힘을 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극기 집회도 아마 상당히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모두 친박 단체들이 했는데 지금 당이 끼어드는 형국입니다. 물론 당 대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이 태극기가 많이 펄럭이게 되면 될수록 아마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은 날개를 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 15%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20%를 넘어가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판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된다. 근데 그럼 왜 다른 주제는 왜 어부지리 시켜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죠. 다른 주제들도 일단 태극기 바람을 타고 자기 지지율도 올리면서 황 대행이 불출마할 경우에 대안 후보가 되겠다. 그때 내가 쥐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점점점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같습니다. 예전에는 촛불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 탄핵 서명 운동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거리 정치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근데 이번에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승부수이긴 합니다. 승부수인데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안 전 대표는 지난 12월 달에 이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아픔을 맛봤어요. 이게 뭐냐? 여당하고 손잡겠다. 잘못하면 안 전 대표가 그 다음에 탄핵에 머뭇거린다. 이런 이미지를 줬거든요. 그 때문에 떨어졌고 이번에도 또 촛불이 또 오면 또다시 그걸 다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안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승부수죠. 그런데 그럼 촛불 집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문재인에 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존재감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 차별화를 해서 이번에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자. 그럼 뭐냐? 지금 촛불에 피로감을 가진 중도층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노리고 차별화해서 나가면은 혹시나 안희정한테 같은 중도층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이걸 보고 그렇군요. 아주 승부수를 던졌군요. 달라졌군요. 안 전 그렇죠. 대표가.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예전에는 촛불만 탔는데 이제는 촛불 대 태극기가 이 대결 국면으로 지금 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누가 가장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유리한 사람은 황교안 대행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지지율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이 오른다기보다는 굳히기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냥 그 탄핵, 촛불 이걸로 해서 대선 구도를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검증 피하기, 그다음에 취재 방해, 그다음에 영입 1호 뭐 실패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이 싹 죽으면서 이 시선을 완전히 촛불로 이끌고 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바른정당은 아마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안희정의 이 중도층 싸움이 시작될 텐데 안희정도 중도층을 공략해갖고 안철수는 그다음 중도층 공략이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과연 누가 중도층 표를 뺏어올 것이냐 경쟁이 가열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안 후보의 그 향방이 또 궁금하군요. 궁금해지죠. 네, 고맙습니다.